자, 오늘은 2019년 7월에 출제한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약 현황에 대한 내용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 이전에 했었던 내용들도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작업에 일단은 항상 제1작업에 있는 B4에서 H12까지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그죠? 그 다음에 제2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자료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넓어지죠, 그죠? 보기 싫을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넓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열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반드시 열너비를 1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목표값 설정은 B11에서 H12까지 B11에서 G11까지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 금액 단위 1에 대한, 그죠? 단위 1에 대한 내용을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견적 금액 단위 1에 대한 전체 평균하고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여기는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꼴 해주신 상태에서 AV, 자 AV 합니다. 그럼 에버리지라고 나오죠. 자,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고, 자, 견적 금액에 대한 내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갈로를 닫으시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죠? 자, 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칸들이 좀 보기 싫은데요. 이런 부분은 다시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백 높이 한 22 정도 해주시면 아마 예쁘게 이렇게 천정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 내용이 이 견적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니까 10만 6,250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이 전체 평균이 210만원이 되려면 김천호의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견적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평균을 구해는 이 자리에 커서를 그대로 두고 데이터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산 분석에 가서 목표값을 칩니다. 치면 여기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H11에 있는데 H11에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탭을 치고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찾을 값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1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10만원을 찍어주고 바꿀 값은 김천호의 견적 금액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를 찍어주면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여기가 165만원이 되고 요게 21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게 이제 목표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목표값이 되고, 자, 목표값을 했는 것 중에 이제 보통 목표값은 에버리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디에버리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디에버리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제가 추가로 여기에 디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에버리지의 경우에는 이꼴 해가지고 DA라고만 치면 디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디에버리지 앞에 D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자, 디에버리지는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좀 전에 에버리지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를 당겼었지만 디에버리지는 반드시 여기에는 함수 마법사 fx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용하셔가지고, 자,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사 형태가 포장 이사에 대한 견적 금액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B2에서 H10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요거는 견적 금액인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세 번의 여기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가 되냐면은 이사 형태가 포장인 이렇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 다시 보여드리면
equal DA. 자, D average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fx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 부분은 같지 않기 때문에 당겨줄 이유가 없죠. 근데 제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필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찍어줍니다. 그죠? 구하고자 하는 필드에 대한 내용도 제목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포함을 해서 조건을 당겨줍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에 확인을 살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171만 2,500원 하고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럼 홈에 가서 큰 말 찍어서 볼게요. 자, 요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디에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했다고 치고, 그죠? 데이터를 구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커서를 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산 분석에 가서 목표값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찾을 값이 170만원이 되려면,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70만원이 되려면, 바꿀 값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낙원의 견적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낙원의 견적금액은 얘를 딱 찍어요. 찍고 난 뒤에 확인을 탁 누르면은 이렇게 170만원으로 바뀌면서 얘가 165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원낙원도 포장이사고 포장이소에 대한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찍어준 겁니다. 또는 얘를 찍어줘도 되고 얘를 찍어줘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값에 대한 내용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끔은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제3작업의 부분합입니다. 자, 부분합은 마찬가지로 제1작업에 B4에서 HCB까지 이게 지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컨트롤 C. 그죠? 그리고 제3작업에 B2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복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보기가 싫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정렬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해 주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역을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백높이 22 정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열너비 1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부분합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뭐 합을 구한다든가 또는 뭐 평균을 구한다든가 뭐 이런 걸 구할 때 하는 게 부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분합은 어떤 경우에도 구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반드시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정렬해 갑니다. 정렬해 가서 정렬 기준을 여기 같으면은 이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사를 눌러 주고요. 자, 만약에 문제 출제가 뭐 포장 이사가 위에 있고 일반 이사가 뒤에 있다면 요거는 여기 경우에 오름 차순이 아니고 내림 차순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내림 차순 정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장 이사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방 이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이사가 들어가는 요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정렬을 해놔 놓고 정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절대 건들지 마시고 부분합으로 갑니다. 자, 부분합으로 가가지고 좀 전에 정렬을 했던 이 부분을 그룹화할 항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서 이사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개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야 찍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입주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입주자 찍어주고 나머지는 체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룹 항목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사 형태, 그죠? 좀 전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개수를 하는데 입주자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주자에 대한 개수 찍어주고 그 다음 나머지 체크는 다 없앤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그룹화할 항목을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바꾸고 자, 입주자 요거 체크를 없애고 견적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찍어주고,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자, 입주자의 개수, 그죠? 그리고 견적 금액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요 화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를 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죠? 자, 지금 주변이 시끄러워서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작업을 삭제를 하고 자,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 영역을 지정하고요. 자, 컨트롤 C.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작업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제3작업. 그죠? 자, 제3작업.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제3작업 위치는 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자, 안 되네요. 다시, 자, 이 부분에 가서 컨트롤 C. 그죠? 다시 제3작업에 가서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당히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적당히 넓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역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행 높이 22.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A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열 너비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영역 지정해서, 정렬에 가서, 정렬 기준이 이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사 형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장이사가 위에 올라가고 일반이사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찍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포장이사 위에 올라가고 지방이사, 일반이사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에서 부분합에 갈 때는 절대 키보드를 그대로 건드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문제에서 첫 번째는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문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 정렬했는 게 요거죠. 그러면은 그룹화할 항목을 반드시 이사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룹화할 항목을 바꿔주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 해주시고 입주자의 개수 첫 번째 체크. 그죠? 그리고 나머지 체크는 다 없애요. 밑에 있는 체크는 그대로 둡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대로 두고 확인. 자,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다시 부분합에 갑니다.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자, 그룹화 항목 아까 정렬했는 이사 형태 그대로 두시고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견적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아까 입주자 체크 요거 체크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체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야 하나만 두고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없애 주시고 확인을 눌러줘야 되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 입주자에 대한 개수 그 다음에 금액 그죠? 견적 금액에 대한 평균 이렇게 구해주면은 요게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분합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 가셔가지고 윤곽 지우기를 해주셔야 되지 요 부분이 없어집니다. 자, 윤곽 지우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부분합은 이렇게 내가 어떤 장사를 했다. 그러면은 포장이사에 대한 뭐 평균, 그죠? 지방이사에 대한 평균, 일반이사에 대한 평균, 또는 뭐 포장이사에 대한 합계, 또는 지방이사에 대한 합계, 또는 뭐 일반이사에 대한 합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바로 부분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ITQ 엑셀 시험을 치는데도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나중에 실무 활용을 할 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표값에 대한 내용 하고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해드렸습니다.